네, 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엔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유화, 파스텔, 아크릴, 수채화 등등에 대해서 내 창고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보관했던 그림을 끄집어내요. 액자를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수채화 액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유화 액자는 뭐 기타 등등 어떻게 하면 좋고, 그림을 어느 높이에서 거는 것도 좋고, 뭐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림 그 옆에 있는 틀을 매트라 그러는데, 이제 인서트 화면이 나갈 거예요. 그 매트는 색깔을 어떻게 하고 몇 센치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네. 그런데 무조건 뭐 액자 보여주고 뭐 이런 것보다, 우리는 신석주의 그림은 그리움이다라는 채널은 늘 학습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액자의 역사는 어디에까지 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궁금하죠? 네. 액자의 역사는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엄청 먼 세월일 거예요. 이집트 무덤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무덤을 이제 미이라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액자가 있었던 거야.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액자가 아니고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나무 틀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 여기서 우리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죽어서 뭐 영한 뭐지 그림? 사진? 영정 사진이 아니다라는 거를 연구하게 됐어요. 평소에 살았을 때 집안에 걸어 두었던 액자라는 거를 조사를 해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액자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그러고 나서 한참 액자가 그냥 뭐 무의미하게 흘러오다가 12세기, 13세기에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게 이제 액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양에서는 액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동양은 액자의 역사를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그 2세기 이집트 무덤 이후로 나오는데, 동양은 사실 동양화라 그러죠. 우리가 서예 그러잖아요. 여기는 액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두루마리, 그 헝겊에 두루마리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펼쳐보고, 뭐 엄영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그 다음에 족자로 했기 때문에 동양은 액자의 개념이 좀 흐렸어요. 이제 근대 와서 하고, 왜냐하면 서양화라는 이 그림 때문에 액자도 성행을 한 거예요. 액자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한번 말해봐. 안미 선생님. 나무 액자. 아크릴 원목 액자. 뭐 나무야. 원목이 나무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크릴 액자. 또 수지 액자. 그다음에 톱밥을 응겨서 만든 MDF 액자. 이런, 그다음에 알루미늄 액자가 있어. 알루미늄 틀. 오늘 그거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우리 재미난 액자 공부를 하기로 해요. 잠시 후에 유화 액자부터 한번 이야기할게요. 한번 갖고 와봐요. 이게 이제 우리 제자분이 그린 유화인데, 유화 액자는 내가 저번 시간에 그림 보관법에서 이야기했어요. 유화는 마르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지? 17년. 그렇지, 17년에서 20년 걸려. 박수 좀 쳐라. 유화가 그렇게 물감이 오래 긴 세월 안 마른단 말이야. 근데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그 아크릴 액자로 막 둘둘둘둘 숨이 막히게 막아버리면 안에서 크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크랙이 가면 그림도 변하고 변색이 되잖아. 유화 액자는 이것도 신석주의 내 개인 생각이야. 네. 또 뭐 액자집이나 다른 화가들이 보면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러는데 그냥 내 생각이에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유화 액자는 내가 좀 이랬을 거예요. 유화 액자는 이게 이제 전면에서 이렇게 조각이 그림풍에 맞은 사람은 조각으로 하고 조각 없는 심플한 걸 하는 건 자유예요. 네. 그런데 자유인데 되도록이면 액자집 사장님하고 상의 좀 하세요. 그 사람들은 수없는 그림을 액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풍의 그림은 이게 낫습니다. 아, 내가 한번 KBS에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유럽 액자집은 갔더니 네. 코디네이터가 3명이 오. 액자 전문가가 네. 그 그림을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색깔 프레임이 맞고 옆에는 어떻게 하고 대단해. 그 대신 엄청 비싸. 지금 전 세계에서 액자비가 가장 싼 나라가 어디게요?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일본 사람들 액자 엄청 해가요. 오. 유화는 20년간 안 마르고 버티고 있어요, 속에서.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아크릴 액자로 막 둘둘둘둘 숨 막히게 막아버리면 좀 위험해요. 아크릴 통 액자는 되도록이면 아크릴화나 수채화 네. 그런 것이 좋아요. 네. 유화는 조금 상가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유화 액자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뒷면을 한번 보자. 이 뒤는 캔버스를 액자에다 꼽았죠. 네. 요 사이에 공간이 있죠.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있어요. 공간이 있단 말이야. 네. 여기 이렇게 열면 안 열어도 공간이 있기 아. 때문에 얘가 숨을 쉬어 안 쉬어. 숨을 쉬어요. 공기층이 네. 형성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인데 유화 액자는 이렇게 유화식 액자가 최고라는 거야. 네. 저 액자 좀 갖고 와봐요. 이런 액자를 주로 우리는 박스 액자라 그래. 박스 액자. 뭐 한자라면 관액자. 네. 네. 액자집 가서 박스로 네. 해주세요. 아. 관액자로 해주세요. 네. 이 관은 이렇게 뒤를 막아버린다. 와, 그러다 보니까 좋다. 유화에서는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지. 네. 유화에서는. 그러니까 네. 관액자도 되도록이면 유화에서 하지 말고 정말 관액자로 유화를 하고 싶다면 유화가 좀 오래되었을 때 네. 하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어요? 네. 유화를 아까 본 수채화의 관액자, 박스액자로 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 유리를 안 꼽으면 되잖아. 멋있다. 그렇게 하고 뒤를 이렇게 오. 터주는 거야. 어머. 굉장히 좋아요. 멋있다. 이렇게 뒤를 터주면 네. 얘가 이거 봐. 숨을 네. 쉴까 안 쉴까? 쉬어요. 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유화하시는 분들 액자 하실 때 아. 그리고 유화는 10호 미만에는 유리를 끼면 그림이 돋보여. 아. 좀 흔히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뽀다구가 나. 네. 그런데 20호 정도 되면 유리를 안 끼는 게 좋아요. 유화는 네. 서로가 숨을 네. 쉬게끔. 지금 뒤도 잘 봤죠? 네, 네. 그래서 액자 맡길 때 이런 걸로 해주세요. 네. 프레임의 문제, 이 틀의 이야기,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넓은 틀, 조각이 있는 것도 하셔도 되고 네.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심플하게 네. 얇게 하는 게 네. 좋아요. 네. 유화 액자에서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원목 나무 액자고 네. 요거는 수지 액자예요. 아, 네. 그런데 수지 액자로 20호 이상, 10호 정도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네. 20호 이상 액자에 유리 끼지 마세요. 네. 잘못하면 119 불러야 돼. 왜냐하면 벽에 걸어놨는데 아. 이 수지 액자를 네, 여러분들 맞아요. 잘 보면 네. 이렇게 타카, 스테이플러를 박아놨기 때문에 네. 이게 유리를 끼면 이게 무겁단 말이야. 네. 큰 액자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 갖고 쫙 떨어져. 그러면 액자가 산산조각이나. 네.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수지라는 게 뭐야? 플라스틱이야. 맞아. 네. 가격은 싸지만 네. 깨져가지고
유리까지 깨지면 사람 다쳐. 그치, 그 밑에 그렇죠. 있으면 그러니까 큰일 나. 네. 그러니까 수지 액자로 자기가 가격대를 생각해서 수지 액자로 했다 그러면 네. 유리를 끼지 마세요. 네. 20호 네. 이상. 네. 네. 굉장히 이거 중요해. 우리 유튜브에 내가 경고할 네. 거야. 경고. 아, 네. 이렇게 유리를 안 끄면 네. 그냥 떨어져도 유리가 없잖아. 네. 그리고 이 원목 액자는 떨어져도 액자가 안 빠개져요. 네. 그냥 여기가 툭 들어가기만 해. 네. 유리를 껴도. 원목. 원목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목 액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다음 수채화 액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유화에서는 되도록이면 20호 넘으면 유리를 끼지 마라 그랬어. 네. 수채화는 반드시 유리를 껴야 돼. 왜 그럴까?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야기할 때 침이 튀거나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 그림 망. 그 그림이 왜곡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로 수채화는 꼭 반드시 해라. 우리 옛날 국정 30년 전에 네.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백호야. 네. 맞아요. 수채화 와. 분과에 거기 이제 공모 나가잖아. 네. 100호를 유리를 꼈어 액자. 얼마나 네. 무거운지 알아? 그런데 대박이다. 문제는 떨어지면 다시 갖고 와. 입상하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전시를 하지만 떨어지면 눈물을 머금고 그 무거운 걸 트럭에 싣고 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요즘은 이제 80호도 되고 그런데 수채화는 유리를 반드시 끼는 게 좋아요. 네. 수채화는. 그리고 이 수채화에서 이 요걸 아까 매트라 그랬어. 네. 매트의 중요성 대단히 중요해. 이거는 지금 어두운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트를 밝게 했죠. 네. 액자 프레임도. 네. 네. 그러면 그림만 감상이 돼 안 돼? 그림만 감상. 오롯이 그림만 되잖아. 네. 이럴 때는 밝은 매트를 쓰는데 이렇게 그림이 밝은데 밝은 매트로 썼다면 그림하고 배경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매트 선택할 때는 그림이 어두운 거는 매트를 밝게 하고 그림이 밝은 거는 매트를 어떻게 어둡게. 네. 그 다음 밝은 그림인데 매트를 밝게 하면서 멋을 부리는 방법이 있어요. 액자가 더 품위 있게 보이게. 밝은 그림인데 매트도 밝게 해. 굉장히 화면이 밝은 그림인데 네. 매트도 밝은 걸로 했어요. 네. 그 대신에 그림과 매트의 경계면을 한 번 더 나무로 네. 베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값지죠. 네. 고급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원목 액자는 이렇게 꺾여 들어가잖아 여기가. 네. 이런 거를 삿갓 액자라 그래. 아. 따라해봐. 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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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삿갓 할 때. 네. 그래서 액자집 가서 사장님 이거는 삿갓 액자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들어. 오케이. 오늘 좋은 거 하나 네. 배웠어. 네. 삿갓 액자. 그 다음 작은 그림 있죠. 네. 4호 정도, 뭐 네. 2호 정도. 작은 그림 액자를 할 때는 프레임을 항상 가는 걸로 아. 하는 게 좋아. 네. 작은 그림인데 여기 막 됐다 두꺼우면 그림하고 엄벌한서. 그래서 작은 그림을 할 때는 프레임을 가늘게 간다. 그 다음 또 작은 그림 할 때 한 가지 팁 줄게요. 작은 그림을 할 때는 매트를 조금 과하게 넓게. 오. 그러면 우와. 그림은 작지만 네. 굉장히 넓어서 좀 폼이 나버려. 네. 그리고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림 팔 때도 좋아. 아. 봐봐 요만한 네. 그림 얼마예요 하는 것보다 네. 이 액자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농담이긴 한데 네. 또한 사실이에요. 네. 그림 팔 때도 굉장히 가볍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작은 그림은 여백, 매트를 많이 주라. 이거 중요한 팁일 수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액자하는 방법 중에 팁은 이 매트를 헝겊 그걸로 연출을 하지 않고
이 나무 틀 네. 원목 액자에서는 가능해요. 여기 자체도 나무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말을 좀 잘못했어. 아니 맞는 말인데 현대적인 그림일수록 여백을 그렇게 넓게 하지 않아요. 네. 요즘 현대 미술은 여기를 무지 이렇게 좁게 하는 거야. 네. 심지어는 이거보다 더 좁게도 해요. 네. 5mm도 한단 네, 말이야. 맞아요. 요거는 지금 1.5cm 정도인데 네, 그래서 현대적인 그림일수록 여백을 많이 주지 않는다. 네. 마트의 여백.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또 한 가지 수채화 액자를 멋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니 근데 내가 무슨 경매사 같아. 맞아요. 이건 얼마예요? 하나만 낙찰. 맞아. 그래요. 재미난 비유를 했네. 수채화 액자 할 때 이렇게 매트를 다른 건 헝겊이었거든. 유화는 네. 이거는 하드보드지예요. 아. 종이를 댐으로써 수채화가 종이에 그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성을 같이 갖고 아. 가면 액자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와요. 네. 헝겊 천으로 한 거하고 종이 매트로 한 거하고 달라. 그래서 수채화에서는 종이 매트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M형보다 끼달아쳐 더 네, 이걸 네. 변형형이라 그래. 네. 변형형 그림에서는 공간에 따라서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서로 다르게 해도 멋이 있다.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멋있지 않아? 네, 멋져요. 맞아요. 더 그 언밸런스가 됨으로써 네. 신선해 보여. 네. 똑같은 면 하래보다 그거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여백개미 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매트에 대한 거를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매트의 넓이를 얼마로 할까가 늘 고민이에요. 네. 액자 맥힐 네. 때. 그 일반적인 건 5, 6cm, 많이는 8인데 그게 일반적인 거는 네. 6cm예요. 6cm. 그냥 편하게 할 때는 6cm로 네, 네. 해주세요 하면 네. 그냥 뭐 큰 시비 없고 뭐 별 다른 문제점 없이 네. 그림이 잘 돋보여요. 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적인 그림일수록은 네. 좁게, 네. 작은 그림일수록은 넓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의 색깔이 중요하다는 거. 아까 네, 네. 그림이 밝은 거와 어두운 거에서 마트의 천 색깔을 중요시하라가 아마 매트에 대한 요약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스텔 넘어갑시다. 이 파스텔 액자는 수채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루기 때문에 유리를 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 유튜브에서 다른 화가들이 이걸 보고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스텔을 액자를 해놓으면 이동하죠. 네. 전시장으로도 이동하고 네. 우리 집에서도 이동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잖아. 이동하는 과정에 픽사티브를 뿌렸지만 가루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가 떨어지면 보통 액자 여기에 떨어져. 유리 안으로. 그러면 여기가 지저분해. 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매트와 매트 사이에 공간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중으로 매트를 했어요. 우와. 그런 방법이 있다니. 요거와 여기를 네. 또 한 번 해준 거예요. 그죠? 여기에 공간이 생겨서 가루가 떨어져도 이 속으로 들어가. 네, 네. 이 속으로. 이 바깥에는 가루가 안 나온다고. 네. 이게 내가 생각해낸 파스텔 액자의 아이디어였어요. 액자집에서도 이거를 주문 받으면서 네.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커내셔야지.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파스텔 액자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파스텔이 일로 떨어지겠죠. 액자 이 안으로. 그래서 아까 저렇게 이중 액자로 파스텔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고하세요. 오늘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액자를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액자는 뭐 어떻게 주문을 하면 좋고 뭐 등등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오늘? 굉장히 유익했어요. 저는 그 파스텔이 이중으로 저렇게 한다는 거는
맨날 와서 봤는데도 못 느꼈거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니까 새로운 정도를 아는 것 그래요. 같아요. 아무튼 그 우리가 늘상 봐왔던 것도 관심이 네. 없으면 안 보여요. 옛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부재언이면 시불견이라. 마음속에 그것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이야. 맞아요. 썰 부첸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보면 네. 아, 이 화초가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네. 사랑을 갖고 보면 우리 남편이 어디를 아파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내 친구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갖고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하기를 해요.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